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 NCS입니다. 오늘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 해서 최근에 이게 좀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관심들을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선 요 내용들을 한번 규제 역량 분석 평가 보고서에 따른 부분들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요것은 그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과거에 그 취약점을 그 조치 불가했던 취약점으로 분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기술적으로 취약점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라든지 기술적 분야의 취약점 조치 시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서비스 중에서 중단이나 장애 등으로 서비스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 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한번 이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에 따라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이 수립이 되고 취약성 분석 평가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매년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호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결과 발견된 취약점 중에서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조치가 불가할 경우에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현재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예, 이게 문제점이죠. 이로 인해서 조치 불가 취약점이 발견된 취약점에서 제외하는 등 부처별로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부처 간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 조치 불가 취약점을 고시에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발견된 취약점 중에서 기술적 한계 등으로 조치가 불가한 취약점을 조치 불가 취약점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 고시에는 조치 불가 취약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부처별로 관리하는 방식이 좀 달랐다. 그래서 조치 불가 취약점이 발견된 취약점에서 제외하거나 중요한 취약점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조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 불가 취약점인 경우에도 발견된 취약점을 포함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시에 포함됐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적 절차니까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고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목표는 조치 불가했었던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에 이것을 좀 더 일관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보안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냥 한번 스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용들이 요 핵심입니다. 요 내용들이고요. 한 가지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정책들이 아닙니다. 그죠? 추진 결과를 보시면은 거의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 이슈가 발생이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비를 해 나가면 그 정책이 딱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어, 그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바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19년도 6월부터 해서 쭉 20년 10월까지 그래서 의견 수렴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2021년도 지금 3월 달에 이렇게 이 내용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있으니까 그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법령도 이렇게 기반보호법 구조에 대해서 취약점 분석 평가 기반보호법 시행령 관련돼서 이렇게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조문 대비표 항상 우리가 보면 조문 대비표가 있어야만 현행과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분석해서 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좋겠죠. 지금 현행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일 텐데요. 취약점 분석 평가 기본 항목에서 관리적 분야에서 해당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보면 교육 훈련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이렇게 해서 이게 신설이 됐고요. 또 운영 관리된 부분, 요 부분들이 이렇게 다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에 정보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하여 보안성을 검토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제품 및 서비스의 계약 등으로 협의된 사항 이외에 이상 행위가 발생했는지 모니터링하라.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운영 중인 운영체제가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사로부터 보안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제품을 교체하거나 보안 대책을 마련해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시스템 부분에서 계정 관리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좀 삭제가 되고 일부는 또 이렇게 신설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사항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서비스 관리 부분에서도 이렇게 신설된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 관리 시스템, 패치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통제 부분이 개정안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삭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네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접근 통제, 보안 위협 탐지, 복구 대응 부분에서 신설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업무를 하시는 부분들, 특히 이제 컨설팅 업체들은 정보보호 전문 업체라든지 이런 곳은 반드시 취약성 점검 가이드라든지 평가 부분을 변경됐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안 관리 부분들도 이렇게 몇 가지가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고 신설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부분들이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 신설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망 엣지 네트워크 운영 시에 인터넷 연결 등을 고려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라. 엣지 네트워크가 또 나왔네요. 엣지 네트워크. 뭐 클라우드도 뭐 엣지 클라우드 뭐 이런 개념도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동망에서 가상화 기술을 적용 시에 계정 관리, 이상 징후, 탐지 및 보안 설정을 적용을 해라.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 가상화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상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고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그 취약성 점검 항목이 좀 현행화되는 그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검 항목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규제 적정성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계속 언급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검토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는 이유는요.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변경됐기 때문에 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해서
취약점 분석 평가 항목이 개선이 되고 추가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